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보고에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nflation has moderated somewhat since the middle of last year. Nonetheless,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그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5%포인트 올린 게 수요 측면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긴축 정책에 완전한 영향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를 설명하면서 거의 모든 FOMC 위원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대다수가 올해 금리를 2차례 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꽤 정확한 추측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긴축의 속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sense of thes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and the decision really is just that, given how far we've come, it may make sense to move rates higher, but to do so at a more moderate pace. 그는 올해 개인 소비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활동이 둔화했고 기업의 고정 투자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여전히 노동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탈달러화 위협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은 미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치가 유지되는 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본을 가려는 여행객들로 공항이 북적입니다. 이제 환율까지 낮으니까 뭐 먹는 것만 해도 훨씬 더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분으로 가는 거죠. 아무래도 엔화가 더 싸지니까 이때 좀 가야겠다. 다른 때보다는 환율이 더 이제 올라가기 전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 4월까지 일본을 찾은 우리 국민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초엔저 현상에 일본으로 몰리는 건 여행객만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가 늘면서 주요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매수 건수도 지난달 7천여 건에 이어 이번 달에는 벌써 8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엔저를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환차익 때문에 환차익을 겨냥해서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 환전 규모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5배 이상 늘었어요. 이렇게 엔저가 개인에게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우리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엔저로 가격 경쟁력까지 밀려 국내 기업이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은 일본 품목들이 더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엔저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걸림돌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겠다. 여기에 일본 여행까지 급증하면서 경상 수지가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여행 수지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 부진에 경상 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 3천만 원으로 다른 직군의 3배가 넘습니다. 버티기 위해 담보를 잡히고 집을 팔고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 이곳저곳에 빚이 쌓였습니다. 집도 팔았고 집을 팔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대출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유지해 보려고 또 다른 곳에서 1금융, 2금융, 3금융 솔직히 사채까지는 안 써봤습니다만은 연체율은 슬금슬금 올라 이미 1%를 넘겼고 연말이 되면 연체 위험률은 3.1%까지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경우 연체 위험률이 18%에 달합니다. 특히 취약 차주가 많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이 연체율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을 거란 분석입니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었으며 수익성은 대손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지속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채무 조정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권의 신규 연체율도 최근 급증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율 평균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곳곳에서 부실 자산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이를 반영한 금융 취약성 평가 지수는 올해 1분기 48.1로 2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기금 모금 행사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2월 정찰풍선 사태 때 시 주석이 경위를 몰라 매우 당황했다며 독재자들에겐 큰 창피라고 말한 겁니다. 바이든이 시진핑을 겨냥해 독재자라고 말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By outside pressure from autocrats, they seek to advance their own power, export and expand their influence around the world, and justify the repressive policies and practices. 양국 간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자마자 나온 공격적 발언에 중국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严重违背外交礼仪，严重侵犯中方政治尊严，是公开的政治挑衅。 물론 차남의 탈세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바이든의 선거용 발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시 주석의 블링컨 접견 때 상석 의전 논란도 내부 반미 여론을 의식했단 말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란 겁니다. 我也希望国务卿先生这次访华呀，能够为稳定中美关系多发挥积极作用。 미중 정상의 이런 뒤끝, 바닥을 쳤다고 해서 반등을 기대하기도 힘든 G2 관계가 배경입니다. 실제 미국은 디리스킹으로 표현만 바꿨을 뿐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와 군사 견제는 그대로입니다. To build hypersonic missiles, to use technology that may have repressive purposes. It's not in our interest to provide that technology to China. 중국도 홍6K 폭격기 실탄 사격 영상을 공개하고 산둥 항모를 타이완 해협에 보내며 물러날 뜻이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8월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때 끄는 군사 한라인 복원에 응하지 않은 것도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요르단강 서안 제닌 난민촌, 중무장하고 차에서 내린 이스라엘 특수부대원이 빗발치듯 총을 쏩니다. 공중에서는 무장 헬기 아파치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테러범을 검거하겠다며 난민촌을 급습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몇 시간 동안의 교전으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민간인 6명이 숨졌고 90명 넘게 다쳤습니다. אנחנו מכים בטרור בעוצמה ובנחישות. בחודשים האחרונים אנחנו חיסלנו ועצרנו מספר שיא של מחבלים. כך היה גם אמש בפעולה באזור ג'נין. 절치부심한 팔레스타인 측은 이틀 만에 응징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의 한 주유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이스라엘 민간인 4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용의자 2명은 모두 사살됐는데 그중 1명은 무장단체 하마스 조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총격이 이스라엘의 제닌 난민촌 공격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تبارك حركة حماس العملية الفدائية التي نفذها الشهيد القسامي مهند شحاتة كرد على جرائم الاحتلال بحق شعبنا وآخرها المجزرة في شنين وأيضا اقتحامات المسجد الأقصى بالأمس وإخراج. 양측의 해묵은 갈등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을 둘러싼 주권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거주해온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을 건설해 이주하면서 갈등의 단초가 됐고 최근 정착촌을 더 확장하려고 나서면서 그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된 공격에 민간인을 겨냥해 보복하는 악순환도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파리 도심 한복판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건물 사이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립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릭상부르 공원과 소르본 대학 인근 지역에서 현지 시각 21일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Et d'un coup j'ai entendu un bruit énorme, je me suis retourné vers le lieu du bruit et là j'ai vu une boule de feu gigantesque de 20 ou 30 mètres de haut, ce qu'on voit dans les films, ce qu'on voit à la télé d'habitude. Il y a une explosion, on dirait des bombes ou quelque chose qui moi je pense qu'il y a une voiture qui est entrée par là, tout est cassé, tout est explosé, tout est tombé. 패션 학교가 있는 건물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자체가 무너지며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다치고 중상자도 있어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피해자들이 깔려 있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out comme je suis évidemment extrêmement prudent sur les causes de cette explosion qui a provoqué cet incendie sur lequel nous avons 270 sapeurs-pompiers de la brigade. 수사당국은 불이 건물 내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의 법규 위반이나 개인의 부주의 등의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약 25km 떨어진 타마라시의 여성 교도소입니다. 재소자 간의 싸움으로 총격과 방화까지 벌어지면서 군인과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화상과 총상을 입은 40여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참극은 중남미의 갱단인 MS-13과 바리오 18 간의 분쟁으로 추정됩니다. 두 조직은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물론 미국에서도 잔혹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Eso es lo que buscan hoy, el miedo y la zozobra de las autoridades. Sin embargo, no nos vamos a doblegar. Lamentamos que hayan atacado a la cárcel de Cefas. 재소자들의 생사를 모르는 가족들은 교도소 앞에 모였습니다. 곳곳에서 절규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Nosotros estamos aquí en espera, no sabemos qué pasó adentro, no sabemos nada. No, bueno, en mi parte no sé si mi prima está viva y mi hermana también no sé nada.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갱단이 벌인 끔찍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도소 내 분쟁이 빈발하는 온두라스에서는 2019년 갱단 간 싸움으로 18명의 수감자가 숨졌고 2012년에는 화재로 35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출제위원들이 비밀 서약을 깨고 출제위원 경력을 입시 전문가란 광고판으로 쓰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앞으로 2주간 학원과 부조리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입시 관련 허위 과장 광고, 과다한 수강료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 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조리를 일소해야 합니다. 신고된 사안은 교육부와 교육청, 공정위, 경찰이 함께 단속에 나섭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 학원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가 지적된 한 모의고사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문제 내용을 삭제했고 몸값으로 논란이 된 스타 강사들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학원가에선 점검 대상이 될 학원 명단을 예상하고 한때 특정 학원이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루머까지 퍼지는 등 불안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주호 부총리는 사교육 업계가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더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준킬러 문항이 나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준킬러 문항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학원 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그게 다 학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런 불안 마케팅을 해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거거든요. 사교육으로. 이 부총리는 수능은 배운 데서 내야 하는 게 원칙이고 킬러 문항 없이도 충분히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낼 수 있다며
사교육업계의 불안 마케팅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해 수학능력 시험의 지표가 될 9월 6일 모의평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현직 교수와 교사 가운데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500여 명을 선임했습니다. 위원들은 다음 달부터 학습 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9월 모의평가의 핵심은 최상위권 학생을 가르는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유지하느냐는 겁니다. 킬러 문항이 변별력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1등급이나 2등급 가르려고. 그런데 그 변별력이 없어지면 사실 1등급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 얘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결국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킬러 문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통 정답률 10% 미만의 초고난도 문제가 킬러 문항, 정답률 20-30% 수준의 고난도 문제는 준킬러로 통합니다. 최고난도 문항의 난이도를 낮추게 되면 준킬러라고 하는 최고난도 문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좀 어렵게 출제됐던 문항들의 난이도도 전반적으로 좀 높여져야만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거잖아요. 발빠른 학원들은 이미 준킬러 문항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없다 보니 수험생의 불안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준킬러 문항 밑은 뭐예요? 마케팅이나 아니면 과장돼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뭐 이런 방식의 용어를 쓰게 된 거죠. 결국 9월 모의평가에서야 준킬러 문항이 어느 정도 난도로 얼마나 출제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3년치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된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오는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해 2분기 킬로와트 시당 6.9원을 시작으로 5분기에 걸쳐 모두 40.4원 인상된 전기요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에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등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국민 물가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연료비 조정 단가도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동결로 누적 적자 45조 원에 이르는 한전의 적자 구조는 당분간 불가피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폭을 킬로와트 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오른 금액은 아직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2배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킬로와트 시당 20원 내지 30원 정도의 요금 인상이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적자를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반응이 변수입니다. 당장 여당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지금 나름 아직 예측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결국 앞으로 전기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는 국제에너지 가격과 정치권의 물가 안정 기조,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까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 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의 패치 제품들입니다. 손쉽게 피부에 붙이는 형태로 병원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18세 미만에 대해 투여 금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방은 가능합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나 척추질환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 부작용으로 인지기능 장애, 의식이 흐려지는 선망, 환각이 알려져 있으며 과량 투여 시 호흡저하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세 미만 1,400여 명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는데 환자 1인당 처방 건수와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여기에 SNS 등을 통한 불법 유통까지 더해지며 젊은 층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곽지에 따라 가스같이 생긴 걸 묻혀서 피우는 형태인데 뼈가 부서지는 느낌과 체온이 다 떨어지고
온몸에 진짜 끓는 기름 들이붓는 느낌. 국내 청소년 사이 펜타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정황은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7,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0.4%가 최근 1년 이내에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이 있고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라도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제 관계부처와 협의를 좀 해서 이와 함께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도 100명 가운데 1명은 복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더 어린 시기부터 마약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범행 대상을 찾은 정유정. 숨진 피해자를 선택하기 전에 과외 앱으로 무려 54명에게 접촉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집에 혼자 사는지, 집에 찾아가서 과외를 받아도 되는지를 물으며 범행 대상을 찾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던 정유정이 확보한 증거를 내밀자 계획범죄라고 실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도 정유정 집에서 나왔습니다. 새 공책 한 권에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글귀만 적혀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정유정이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불우한 성장 과정과 대학 입학 및 취업 실패 등으로 쌓인 분노를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해소했다는 겁니다. 정유정이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CCTV에 여러 차례 노출되고 택시기사의 의심을 사는 등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건 사회 경험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정유정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찰이 비행기에서 내린 남녀를 붙잡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검거해 한국으로 넘긴 피의자들입니다. 송환된 이는 모두 8명. 중국 항저우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8명 모두를 구속하고 다른 조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130여 명이 이들에게 속아 200억 원을 피해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단일 전화금융 사기 최대 피해였던 지난해 41억 원 사건과 2021년 21억 원 사건이 모두 이들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14억이 대출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칭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 비용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나갔고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게 해 돈을 빼앗는 전형적인 수법. 하지만 검사 신분증과 공문서를 위조하고 가짜 검찰 사무실에서 화상통화까지 하는 뻔뻔함에 피해자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 책상 집기하고 또 우리 검찰기, 또 법복, 또 뭐 영장을 이렇게 영장이나 그런 사무 서류 이렇게 비치해 놓고 유도를 하다 보니까 경찰은 유사 피해 6천여 건 중 상당수가 이들 소행일 거로 보고 여지의 수사와 함께 중국인 총책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0대 여성 이모 씨는 지난달 초 신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2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유명 포털에 검색하면 상단에 뜨는 데다 사이트에는 안전구매 서비스 가맹점이라고도 나와 있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는 5월 7일에 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했어요. 검색에 해보면 제일 상단에 올라와 있었고 또 그 사이트 내에 안전 구매 대행 서비스가 돼 있었어요. 공지에는 상품이 평일 기준으로 15에서 20일쯤 걸려 배송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한 달 반째 신발을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 측은 배송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전화에도 메신저에도 응답하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씨처럼 돈만 내고 물건을 못 받은 사람은 70여 명, 피해 액수는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서로 단체 채팅방에 모여 피해 내용을 공유하며 각자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연결이 전혀 안 됐고 쇼핑몰 내 답변 채팅방도 닫혀 있는 상태이고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죠. 법률 전문가들은 업체 측이 고객에게 적절히 안내하지 않고 잠적했기 때문에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닌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그런 경우라면은 뭐 배송 지연이라든가 뭐 지급 지연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수가 없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 6곳에서 배송, 환급 지연 등 불만 사항이 속출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막으려면 되도록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할부 기간 3개월 이상, 결제액 20만 원 이상이면 물품을 받지 못했을 때 카드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씨처럼 현금 결제를 해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경찰서 한 곳으로 사건을 병합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흙탕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아파트 옆 냉천이 범람하면서 삽시간에 물이 들어찬 겁니다. 주차된 차를 옮기러 들어갔던 주민 7명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10달이 흘러 다시 다가온 장마철,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가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게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던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이렇게 자동 차수문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차수문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원상복구도 차일피일 밀리면서 올해 또 수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차수막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제일 큰 근본 원인은 냉천에서 준설 공사를 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모든 주민들은 창문에서 냉천을 쳐다봅니다. 물이 넘치나 안 넘치나. 범람했던 냉천의 항구 복구 작업은 이제 겨우 첫 삽을 떴습니다. 예산 문제로 작년에는 아예 공사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계획을 잡고 행정 절차를 밟느라 5달을 허비했습니다. 복구 공사에 걸리는 시간은 앞으로 2년. 경사면에 흙포대를 쌓고 하천 토사를 실어내는 응급조치에 의지하며 장마철을 2번이나 더 견뎌야 합니다. 하류 쪽에 있는 제방을 최대한 고수부지를 사토해서 깎아내고 사토를 해야지만이 하류 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본격적인 우기철이 도래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사토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참사 수사마저 하천관리기관과 아파트 직원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복구 작업까지 늦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한국인이 또다시 브누아 드라 당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강미선 발레리나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시상식 최고 여성 무용수 부문에서 중국 국립발레단의 추윤팅과 공동 수상했습니다. 사실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다른 후보자들이 너무나 대단한 무용수들이라 큰 기대를 못한 건 사실이고요. 무대에서 한국 발레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고, 남편을 잃은 아내의 애절한 그리움을 먹먹하게 표현한 지난 3월 공연작 미린의 길이 심사위원들에게 최상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한국인으로는 지난 1999년의 강수진, 2006년 김주원, 2016년 김기민, 2018년 박세은에 이어 이번이 5번째 수상입니다. 강미선 발레리나는 지난 2002년 입단해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21년간 활약한 간판 스타. 지난 2021년 출산 뒤 발레단으로 복귀한 무용계에서는 흔치 않은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100%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사실 육아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관리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로 올해 40, 발레리나에게 출산은 곧 은퇴 선언으로 여겨지던 공식을 깨고 더 풍부하고 원숙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다른 여러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상식 첫날 미리네 끼를 선보인 데 이어 갈라쇼에서는 이동탁 유니버설 수석 무용수와 춘향을 공연합니다. 한국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Ba-da-da.